네, 이산수학 강의 이제 함수 파트 동영상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여러분들이 좀 공부하고 있을 때쯤 되면 이제 기말고사를 이제 슬슬 걱정해야 될 때가 되겠네요. 아마 이 파트하고 조금 더 진도를 아마 나가는 걸 목표로 하는데 요거 하고 조금 더 하면 기말고사 범위가 될 것 같아요. 뭐 쉽지는 않겠지만 늘 쉽지 않았으니까 나만 모르는 게 아니구나 뭐 이런 마음으로 좀 편안하게 생각하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죠. 7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맨날 잘 안다고 구라치고 원래 선생이란 게 그래요. 선생님들은 원래 다 기본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려니 해야 돼. 기대를 하면 안 돼. 뭘 믿어 선생님을. 네. 7장 함수 7.1부터 하겠습니다. Functions defined on general sets. 일반적으로 이제 함수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우선 따져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죠. 네. 보통 함수는 어떤 집합 x에서 어떤 집합 y, 뭐 이름은 바뀔 수 있는데 이 두 개의 집합을 연결해주는 어떤 관계를 말해요. 이 관계의 규칙을 말합니다. 이 집합에서 특정 입력값을 받아서 이 집합에 있는 원소 중에 하나로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입력값들이 있는 집합을 도메인이라고 부릅니다. 도메인. 그러니까 이 전체가 도메인이 돼요. 뭐 우리나라 말로는 뭐 보통 정의역이라고 하죠. 네. 그리고 이 y의 집합, 출력의 대상이 되는 값들은 코도메인이라고 해서 보통 공역이라고 하는데, 정확히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 입력이 예를 들어서 어떤 정수 집합이다 그러면 출력도 뭐 정수가 될 수도 있고 유리수가 될 수도 있겠죠. 뭐 예를 들어 정수에서 정수로 된다. 정수 집합에서 정수 집합으로 보낸다. 그런데 모든 정수로 다 보내는 게 아니라 출력값들을 하나씩 살펴봤더니 지금 요 그림에서처럼 요런 값들은 포함이 되는데 얘는 포함이 안 됐어요. 그럼 딱 출력값으로 실제로 쓰인 것만 모아놓은 걸 레인지라고 합니다. 레인지, 치역. 이건 딱 실제로 나오는 아웃풋 값만 모아놓은 거예요. 네, 요걸 치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치역은 코도메인 공역의 부분집합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풋에서 아웃풋으로 이렇게 되는 규칙인데, 어떤 규칙이 있느냐 하면, 함수는 어떤 규칙이 있느냐 하면 도메인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 모든 원소 도메인에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fx가 존재해야 돼요. 네, 요게 핵심적인 정의입니다. 이걸 따로 제가 안 써놔서 좀 그렇긴 한데, 여기에 지금 이 그림에서는 도메인의 원소가 4개 있어요. 그러면 이 모든 4개의 원소는 다 입력값으로 한 번 이상씩 쓰여야 돼요. 한 번 쓰여야 돼요. 한 번씩만 쓰여야 되고, 같은 곳에 도착을 해도 돼요. 중복, 아웃풋 값 중복 가능합니다. 남는 거 없어야 돼요.
y는 남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원칙들을 만족하는 어떤 규칙을 우리가 수립하면 그게 함수가 됩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두 집단을 연결하는 어떤 규칙을 우리가 만드는데 출발 쪽 입력값이 있는 집합에서는 그 집합을 정의하면 거기서는 남는 거 없이 모든 값을 다 입력값으로 사용을 해야 되고 그 결과값이 존재를 해야 되는데 중복이 가능해요. 그런데 한 입력값이 두 개의 값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예. 한 입력값은 선 하나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각각의 요 입력값들이 화살을 한 개씩 갖고 있어요. 안 쏘면 안 돼요. 네. 같은 데 쏘는 거 가능합니다. 네. 이쪽은 관역이죠. 여러 개가 맞아도 돼요. 안 맞는 거 가능합니다. 이런 관계를 가진 어떤 식을 만드는 걸 우리가 함수라고 해요. 그래서 레인지가 아까 말한 대로 실제로 이제 맞은 관역 혹은 실제 출력값으로 존재하는 경우들만 이렇게 따진 건데 인버스 이미지는 요 값들에서 예를 들어 y1의 인버스 이미지는 x3고요. 거꾸로를 보는 거예요. y2의 인버스 이미지는 지금 두 개죠. 하나, 둘이니까 x1, x4입니다. 네, 그래서 y 값에 따라서 인버스 이미지는 이제 역으로 갔을 때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지금 제가 만들어 놓은 함수를 가지고 한번 펑션 함수의 기초를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도메인은 봤지만 x1, x2, x3, x4 4개가 다 적혀야 되고요. 코도메인은 역시 이 전체가 됩니다. y1, y2, y3, y4. 왜냐하면 함수를 x라는 집합에서 y라는 집합으로 연결되는 관계식이라고 정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죠. 이제 문제는 레인지죠. 레인지는 실제로 출력값이 발생한 경우만 따져야 되니까 얘를 제외하면 y3를 제외하면 레인지는 y1, y2, y4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인버스 이미지는 인버스 이미지에다가 값 하나가 아니고 전체를 다 넣으면 y1, y2, y4에 대해서 다 하면 y1은 뭐를 만들죠? x3를 만들고요. y2는 아까 말했지만 x1과 x4를 만들고요. y4는 x2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걸 다 모으면 다시 도메인 전체가 돼버리죠. 뭐 그럴 수밖에 없죠. 모든 입력값에 대해서 결과값이 존재해야 되니까. 다음 문제, 다음을 한번 보죠. 펑션의 이퀄리티, 펑션이 서로 같다, 동치인 경우, 그러니까 두 함수가 동일하다. 어떤 경우에 두 함수가 서로 똑같다라고 하느냐를 한번 따져보면 모든 입력값에 대해서 출력값이 같을 때, 그러니까 어떤 걸 넣어도 어떤 걸 인풋해도 아웃풋이 같은 경우입니다. 아웃풋이 똑같이 나오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두 함수가 동일하다고 해요. 그럼 실제로 그 함수가 동일한 경우를 한번 검증하는 걸, 증명하는 걸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J라는 집합이 있는데 원소가 달랑 3개 있는 집합이에요. 0, 1, 2 이렇게 달랑 3개 있는 집합인데 그랬을 때 J에서 J로 가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함수를 정의하기를 식을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을 3으로 나눈 나머지 값을 함수로 정의를 했습니다. 함수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gx는 x 플러스 2의 제곱을 3으로 나눈 나머지 값을 사용했어요. 3으로 나눈 나머지 값이다 보니까 출력이 당연히 0, 1, 2, 2로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꼴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결과값이 똑같은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일단 출발도 도착도 j라는 값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0, 1, 2, 0, 1, 2예요. 그럼 우선 f로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f로 연결을 한번 해보면 x가 0인 경우를 보면은
0, 0, 1이니까 1 모드 3. 1을 3으로 나눈 나머지는 1이죠. 그죠? 그래서 0을 넣으면 1로 연결이 됩니다. 네. 0에 대해서 1이 됐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f에 대해서 우선 볼게요. x에다 1을 넣으면 1, 1, 1 하면 3이 되죠. 네. 3이 되죠. 3 모드 3은 0이죠. 그 다음에 여기 오타네요. 2인데 네. 오타는 항상 수정을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2를 넣으면 4, 2, 1 하면 어휴 값이 잘못 들어가서 이게 다 잘못 들어갔네. 네. 4, 2, 1 하면 얼마죠? 네. 7이죠. 7. 7 모드 3은 1입니다.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G에 대해서도 똑같이 되는지 G가 똑같은 결과를 나타내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파란색으로 해보죠. 0을 넣으면 0 더하기 2는 2, 2의 제곱은 4죠. 4 모드 3은 1입니다. 그래서 G는 파란색으로 하면 0도 0에서 1로 같습니다. 1을 넣으면 1 더하기 2는 3이죠. 9 모드 3은 0입니다. 역시 똑같이 같습니다. 2를 넣으면 이 숫자가 잘못되어 있어요. 네. 2를 넣으면 4의 제곱이죠. 16 모드 3 하면 3, 5, 15에서 1이 남죠. 네. 모든 경우에 fx가 gx랑 같습니다. 네. 모든 x 0, 1, 2에 대해서 fx가 gx랑 같습니다. 따라서 f랑 g랑 같은 함수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나저나 숫자를 너무 많이 틀렸네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자, 비록 저는 오타를 냈지만 계속 한번 가보도록 하죠. 다른 종류의 몇 가지 종류의 함수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네, 지금 이게 아까 동영상 강의 앞부분에 제가 파트 1이라고 했는데 한 번에 강의를 다 할 수도 있겠어요. 네, 시간을 잘 조절하면. 아이덴티티 펑션은 입력값이 그대로 출력되는 놈을 말합니다. 네, 입력값이 출력값에서 그대로 나오는 놈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숫자인 경우에는 숫자가 그대로 나오고요. 만약에 어떤 집합에 대해서 정의가 돼 있다 그러면 이런 집합을 넣으면 집합이 그대로 나오는 그런 함수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수열에서 시퀀스에서도 함수가 정의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an의 일반항이 n제곱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다른 말로 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냐면 fx가 x제곱인데 이 x자리에 양의 정수만 들어가는 놈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a1은 1의 제곱, a2는 2의 제곱인데 여기다가 1, 2, 3만 넣으면 똑같은 값이 나오니까 수열의 일반항을 수열을 다 그렇게 나타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수열의 일반항을 마치 함수처럼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 위에서도 얘기했지만 집합에 대해서도 함수를 정의할 수 있어요. 어떤 집합에서 정수로 바꾸는 함수가 있다.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이 안에다가 집합을 넣었을 때 숫자로 바꿔주는 게 집합 안에 있는 원소의 개수를 나타내는 이 함수죠. 네. 만약에 A, B라는 두 개의 원소가 있는 이 집합에 대해서 파워셋을 하면 이게 멋들어지게 이렇게 파워셋이라고 하면 그 파워셋은 공집합 A만 있는 집합, B만 있는 집합, A, B가 모두 있는 집합 이렇게 해서 4개의 원소를 가진 집합이 되죠. 그래서 공집합 이 전체가 X니까 그 중에 하나씩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입력값을. 공집합이 선택되면 원소의 개수가 빵. A만 들어가 있는 집합 혹은 B만 들어가 있는 집합을 선택하면 원소의 개수가 1개. 둘 다 들어가 있는 집합을 쓰면 이 집합에는 원소의 개수가 2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림으로 그리면 여러분들이 좀 이런 건 잘 이해를 하면 좋겠기 때문에 이게 X고요.
정수의 집합으로 가는데 뭐 정수 중에 다 쓰는 게 아니고 뭐 마이너스도 있고 뭐 012보다 큰 뭐 다른 것들도 있지만 함수 실제 출력값으로 쓰이는 건 얘네들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로그 펑션에 대한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여러분들 로그 펑션에 대한 건 여러분들이 알 거라고 생각하고 이것까지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로그에 대한 로그 함수는 여러분들 다시 기억을 되살리면서 공부를 좀 해보세요. 로그 함수의 정의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되는 경우는 a의 y승을 하면 x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딴 얘기지만 요즘 로그 함수의 이런 표현 방법이 과연 좋은 것인가? 이거랑 의미가 완전히 똑같은 건데 전혀 다른 것처럼 받아들여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라는 좀 의견이 있어서 요즘 다른 식으로 뭐 쓰자고 뭐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이걸 y를 넘겨서 이렇게 하던가 뭐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좀 다르게 표현을 해서 이거랑 비슷한 형태로 표현을 하는 그런 거를 이제 만들자라는 의견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저도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뭐 그건 제가 지금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니까. 네. 자, 이제 7.2로 넘어갔을 때 정말 중요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one-to-one, on-to, inverse 펑션에 관한 얘기들입니다. one-to-one 펑션은 이 one-to-one이라는 용어가 두 번 나오는데 one-to-one 펑션은 딴데 여기에 나왔구나. one-to-one 펑션은 1대1 함수고요. 나중에 1대1 대응과는 다른 겁니다. 그거 조금 말씀드릴게요. 먼저 one-to-one 펑션은 1대1 함수예요. 1대1 함수는 1대1 대응은 아니에요. 1대1 대응은 좀 다른 겁니다. 요건 조금 이따 나오는데 똑같이 one-to-one이라고 하고 correspondence라고 합니다. 뒤에 철자 나오니까 철자는 몰라도 돼요. 그럼 one-to-one 펑션은 뭐냐면 아까 앞에서 봤을 때는 여기에 이렇게 같은 값으로 두 개가 이렇게 도착을 해도 된다 그랬거든요. one-to-one 펑션에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출발지가 다르면 무조건 도착지도 달라야 됩니다. 인풋이 서로 다르면 아웃풋도 서로 달라야 됩니다. 이거를 이런 식으로 바꾸면 어떻게 바꾼 거죠? 콘트라파지티브로 하면 콘트라파지티브하게 바꾸면 대우로 바꾸면 결과값이 똑같으려면 무조건 진짜 이런 표현을 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참 신기하지 않아요? 네. 뭐 오해 말 카드 이런 거 왜 안 돼? 이런 거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기초교육이 참 잘 되어 있는 나라인데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제가 에세이 과제를 내면 깜짝 놀라죠. 아무튼 인풋이 서로 다르면 아웃풋이 서로 달라야 된다. 이걸 콘트라파지티브로 하면 아웃풋이 서로 같으려면 결과가 서로 같으려면 반드시 입력값이 서로 같아야 된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요 두 가지 명제 중에 보통 요 아래쪽 형태를 더 많이 써요. 아래쪽 형태를 더 많이 씁니다. 반대로 onto 펑션 이건 제가 번역을 잘 모르는데 onto 펑션 그냥 onto 펑션이라고 제가 많이 얘기해서 좀 창피하네요. onto 펑션은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 중에 이렇게 원투원 펑션에도 지금 나오는데 남는 게 있어도 되는 거였어요. 여기서는 남는 게 없습니다. 대신 겹치는 건 돼요. 얘는. 그래서 남는 게 없어야 됩니다. 남는 게 없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y의 모든 출력값을 다 활용해요. 그렇다는 얘기는 실제로 쓰는 출력값인 레인지와 원래 이런 종류의 출력값들이 나올 수 있다. 대충 이런 종류의 출력값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했던 코도메인과 즉 공역과 치역이 완전히 같아집니다. 즉 y에서 아무거나 하나 뽑으면 그거에 대응되는 x가 무조건 있어요.
한 개 이상 있을 수도 있죠. 지금 y2 같은 경우 두 개 있으니까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없는 경우는 없어요. y에 어떤 값이 있는데 예를 들어 이 경우는 y3를 뽑으면 대응되는 x 값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경우 버려지는 게 하나도 없는 y에서 버려지는 게 하나도 없는 경우를 onto 펑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얘랑 얘가 동시에 일어나면 즉 and로 묶이면 원투원 펑션이면서 동시에 onto 펑션이면 어떻게 되느냐? 그걸 우리가 원투원 코레스폰던스 1대1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대응이라고 부릅니다. 1대1 대응. 1대1 대응이면 y의 모든 원소가 y의 모든 엘러먼트가 다 아웃풋 값으로 반드시 쓰이고 걔들이 x에 대해서 다 원투원으로 대응돼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놈들이면 x도 서로 달라요. 그렇다는 얘기는 x랑 y랑 어떻게 되겠어요? x랑 y랑 원소의 수가 같다. 즉 다시 말해서 정의역과 치역의 혹은 코도메인 공역의 크기가 똑같다. 원소의 개수가 완전히 똑같다는 거예요. 1대1 대응이니까 서로 순서만 바뀌지 다 1대1로 대응되는 거예요. 네. 대표적으로 우리로 치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뭐가 돼 있어요? 이쪽이 학생이고 이쪽이 학번이 되면 모든 학생이 하나의 학번을 가지죠. 학번 중에 남는 거 없어요. 그죠? 그래서 다 대응되는 그런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이걸 이제 이 섹션의 내용을 제가 요약을 해놓은 거고 하나씩 한번 살펴보죠. 원투원 펑션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얘가 원투원 펑션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증명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실수집합에서 실수집합으로 대응시키는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의 수식은 4x-1이에요. 그랬을 때 아까 원투원 펑션을 어떻게 살펴본다고 그랬죠? 결과값이 똑같으면 입력값도 똑같다. 그러니까 아까 살펴본 것 중에 아래쪽 거였죠. 아웃풋이 같다. 그러면 인풋도 같다. 네, 이런 형태를 더 많이 쓴다 그랬어요. 콘트라파지티브 만든. 그래서 요걸 증명하면 되는 거죠. 지금. 그렇다는 얘기는 두 개 서로 다른 걸 집어넣었을 때 결과값이 같으면 걔들은 사실은 같은 애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니까 수식을 넣으면 4x-1과 4x-2가 4x-1과 4x2-1이 같으려면 네, 이렇게 하면은 4로 나눠주면 x1, x2랑 같죠. 따라서 참입니다. 얘는 원투원 펑션이 맞는 거죠. 그런데 거의 똑같진 않죠. 비슷한 함수 gn을 n제곱으로 정의를 했을 때 얘를 정수에서 정수로 보내는 그런 놈으로 하겠습니다. 정수를 제곱하면 정수일 테니까 그래서 얘를 원투원 펑션이 되는지를 알아보려면 역시 똑같이 이렇게 써주면 돼요. 결과값이 똑같으면 입력값, 인풋도 똑같다. 이렇게 써줬을 때 정말 그렇게 되는지를 보면 n1제곱이 n2제곱이다. 그래서 이거 양면에 루트 씌우면 n1은 플러스 마이너스 n2가 되거든요. 플러스 마이너스 n2. 부호가 서로 다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과 마이너스 1의 제곱은 같지만 얘는 서로 달라요. 네.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은 서로 다르지만 같은 곳에 도착을 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원투원 펑션이라고 볼 수가 없죠. 카운터 이그젠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원투원 펑션을 이용해서 많이 하는 게 하식 펑션이라고 아이덴티파이어 서로 뭔가를 구별하기 위해서 구별자를 만드는 용도로 씁니다. 그러니까 새로 고객들이 막 들어와요. 뭐 김태구도 들어오고 우리 김태형 군도 들어오고 이번에 뭐 프로듀스에서 뭐 되게 귀여운 우리 송형준 군도 들어오고 이렇게 내가 여기 왜 끼어있는지 모르겠네. 그랬을 때 어쨌든 고객이니까 나도 같은 걸 살 수는 있지. 뭐 입 뺀다 가는 클럽이 아닌 다음에는 그럼 이제 이 고객들을 이름으로 그냥 관리를 하려고 하니까 사실 이름이 같을 수도 있고 이름이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어떤 고객 번호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 들어오는 순서로 할 수도 있고 뭐 나이 순서로 할 수도 있고 어떻게든 서로 구별되는 번호를 하나 만들어 줘야 되니까 이렇게 서로 다른 번호를 하나씩 부여하는 그런 함수를 만들어요. 고객 번호는 남아 있을 수 있어요. onto 펑션은 아닐 수 있죠. 뭐 예를 들어 350번까지
만들어놨는데 300번까지 부여되어 있고 아직 한참 남았다. 그러면 이렇게 만드는 이 규칙을 만드는 함수를 하시 펑션이라고 합니다. 해시 펑션이라고 그래요. 해시 펑션. 그 해시 펑션을 만드는 규칙은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책에 나와 있거나 보통 많이 쓰는 건 보통 모드 같은 걸 많이 씁니다. 모드 같은 걸 쓰고 나머지가 뭐 0, 1, 2부터 뭐 350이면 351로 나눠서 0부터 350까지의 나머지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럼 같은 나머지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럼 빈칸 나머지 걸 찾아가는 거죠. 뭐 어쨌든 이 규칙이 중요한 게 아니라 1대1로 대응시켜서 서로를 구별시켜주는 어떤 규칙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함수들이 해시 펑션이고 이 해시 펑션들은 모두 원투원 펑션들입니다. 다음 온투 펑션에 관한 문제들을 한번 풀어볼게요. 온투 펑션에 관한 문제들은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어요. 얘가 온투 펑션이 진짜 맞는지를 알아보는 건데 prove or disprove입니다. 실수에서 실수 집합으로 보내는 함수인데 4x-1로 생겼어요. 그러면 얘가 온투 펑션이 되려면 이쪽의 모든 실수에 대해서 막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는데 실수에서 실수로 가는 놈인데 모든 값에 대해서 아무거나 하나를 집었을 때 이 반대편에 x값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아무거나. 예, 의미가 그거예요. 아무거나 y에서 하나 뽑으면 x가 존재해야 된다. y는 fx를 만족시키는 이거예요. 그럼 아무 y나 하나 뽑아봅시다. 그랬을 때 y는 fx를 만족해야 돼요. 4x-1. 그럼 그 x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보려면 x 입장에서 정리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x는 4분의 y 플러스 1인데 y가 지금 실수거든요. 실수 더하기 실수는 실수. 실수 나누기 실수도 실수. 따라서 이 x도 실수예요. 따라서 이 정의역 안에 존재하겠죠. 이런 x가. 따라서 참이 됩니다. 두 번째를 보면 역시 똑같은 함수 앞에서 본 예제랑 똑같은 g에는 n제곱이고 얘가 정수에서 정수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무 정수나 하나 뽑아서 아무 정수나 하나 뽑아서 이 자리에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m 이꼴 n제곱이에요. 그래서 봤더니 n은 지금 n이 이 정수 집합 안에 있어야 되는데 n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m이에요. 그러면 루트 m이 정수가 안 될 수가 있죠. 당연히 m 이꼴 2라고 했을 때 이쪽이 정수 집합인데 정수 집합의 모든 원소가 이쪽으로 연결돼야 되는데 버려진 게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2를 선택을 하면 얘가 이쪽에 입력값이 있으려면 루트 2나 혹은 마이너스 루트 2가 있어야 되는데 얘들은 다 정수가 아니란 말이죠. 따라서 이 정의역에 존재를 안 할 거예요. 이런 애들은. 따라서 이 2는 연결된 거 없이 버려진 y 코도메인의 어떤 원소가 될 거고 버려진 원소가 있으니까 카운터 이그젠플이 되고 얘는 온투 펑션이 아닌 게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네. 이쪽에 정의된 집단에서 집합에서 버려진 원소가 있는지 없는지를 찾는 거예요. 네. 뭐 로가리즘 즉 로그 함수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 아까 얘기했지만 자습 한번 해보시고요. 네. 그래서 1대1 대응 이 두 가지를 합친 아까 원투원과 온투를 합친 거의 이름이 1대1 대응이었죠. 1대1 대응. 1대1 대응인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1대1 대응은 아까도 말했지만 원투원 펑션 이거 말 그대로 그냥 이렇게 써도 돼요. 네. 원투원 펑션이면서 동시에 온투 펑션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거 증명을 할 때도 어떤 함수가 원투원 코리스판던스가 되나요? 라는 걸 증명을 할 때도 요거 따로따로 1단계, 2단계 증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 얘기를 이제 보여드릴 겁니다. 함수가 R 카르테지안 프로덕트 R 카르테지안 프로덕트 R이면 실수니까 모든 실수와 모든 실수를 카르테지안 프로덕트 하면 전체 실수 평면이 돼요. 실수 평면에 있는 모든 x, y 좌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평면 어느 점에서 어느 점으로 옮겨주는 그런 규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x, y를 어떻게 옮기냐면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 라는 좌표로 옮겨주는 그런 함수를 만들었어요. 얘가 원투원 펑션인 걸 우선 증명을 해야 돼요. 그런 얘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웃풋이 같으면 인풋이 같다. 요거 이용하는 거죠. 그럼 지금 아웃풋이 여기 있거든요. 네. 그래서 x1 플러스 y1, x1 마이너스 y1 이 x2, y2, x2, y2 이렇게 입력한 그 결과값이랑 서로 같을 때 그러면 이 결과값이 같으려면 사실은 서로 다른 입력값인 줄 알았는데 이 입력값들이 같은 것일 수밖에 없더라. 이걸 증명을 하면 돼요. 그럼 카르테시안 프로덕트에서 여러분 우리가 사실 알잖아요. 좌표가 해서 요 좌표랑 요 좌표랑 같다는 얘기는 뭐예요? x 앞에 좌표끼리 뒤에 좌표끼리 같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x 플러스 y1, x1 플러스 y1은 x2 플러스 y2랑 같고 y좌표 x1 빼기 y1은 x2 빼기 y1, x2 빼기 y2와 같다. 앞쪽의 것끼리 같고 뒤쪽 것끼리 같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연립 방정식이죠. 뭐 연립 방정식. 네. 그러니까 다시 쓰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 그냥 더하면 그래서 x끼리 같다는 게 나왔죠. 그죠? 그럼 이걸 대입하면 y끼리도 같다는 게 나옵니다. 따라서 x1, y1은 x2, y2와 같다는 걸 얻을 수 있으니까 참, 즉 원투원 펑션임이 증명이 됐어요. 그럼 그 다음은 이제 온투 펑션인 걸 증명을 하면 되죠. 온투 펑션이 되려면 이 평면상에서 요 r by r이니까 평면상에서 아무 점이나 하나 찍었을 때 이 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입력값이 있다. 어디선가 출발하면 함수를 거치면 요 점이 된다는 걸 보여주면 된다는 거예요. 아무거나 하나 r, s라는 걸 대충 만들었어요. 그랬을 때 얘를 만들어내는 x, y가 있어요. 즉 x 플러스 y가 r을 만들어주고 x 마이너스 y가 s를 만들어주는 그런 x, y가 항상 존재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식을 역시 풀면 더해버리면 2x는 r 플러스 s니까 x는 2분의 r 플러스 s예요. 대입하면 역시 y는 2분의 r 마이너스 s예요. r과 s가 실수니까 이런 x 만들 수 있죠. r과 s가 실수니까 이런 s 항상 만들 수 있습니다. 즉 r과 s가 실수가 주어지면 걔네들의 출발점인 x와 y를 항상 구할 수 있어요. 존재해요. 반드시 존재합니다. 따라서 x, y가 r by r 좌표상에 무조건 있습니다. 따라서 얘가 온투 펑션이라는 것도 참이 되죠. 따라서 온투 펑션이 되고 원투원 펑션이 되니까 이 두 가지를 결합한 원투원 코레스판던스가 맞다는 거죠. 그럼 이 1대1 대응이라는 게 왜 이렇게 증명까지 해가면서 우리한테 필요한 거냐? 1대1 대응인 경우에만 뭘 만들 수 있냐면 바로 인버스 펑션, 역함수를 만들 수 있어요. 지금 요 함수가 이렇게 돼 있을 때 요 화살표가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게 우리가 만든 함수인데 역함수는 이렇게 인버스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1승으로 이렇게 쓰고요. 방향이 반대거든요. 방향을 반대로 보냈을 때 함수가 되려면 이쪽에 있는 것들이 모두 다 사용돼야 돼요. 모든 이제 이쪽이 인풋 값이 되잖아요. 이쪽이 인풋 값이 돼요. y가 인풋이 되고 역함수에서는 x가 아웃풋이 되잖아요. 그러면 y에 있는 모든 인풋 값들이 사용이 돼야 되니까 여기에 이렇게 선으로 연결했을 때 버려지는 게 없어야 돼요. 남는 게 없어야 돼요. 이게 의미가 뭐예요? 온투라는 거죠. 맞나요? 그죠? 그 다음에 y가 함수니까 여기서 화살을 하나만 쏴야 돼요. 두 개 쏘면 안 돼요. y의 선이 두 개, 한 y 값에 선이 두 개 연결되면 안 된다? 이게 의미가 뭐죠? 원투원 펑션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개를 결합하면 애당초 원래의 함수가 뭐가 됐었어야 된다? 원투원 코레스판던스가 됐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원투원 코레스판던스가 돼야지만 그 화살표를 거꾸로 했을 때, 이 까만 화살표를 지금 하늘색 화살표로 거꾸로 했을 때 그 화살표도, 그 관계식도 함수의 성질을 갖는다는 거죠. 이해됐나요? 네. 그래서 원래의 함수가 y 이꼴 fx면 역함수는 여기 쓰는 것처럼 x 이꼴 f의 인버스 y 이렇게 씁니다. 이런 식으로 역함수를 정리를 해요. 네. 그리고 당연히 역함수도 원투원 코레스판던스가 됩니다. 당연히 이쪽은 원래부터 x쪽은 남는 게 없었을 거고, 그러니까 onto일 거고, 그리고 서로 겹치는 게 없이 1대1로 똑같은 개수만큼 연결되니까 이쪽도 원투원 펑션이 될 거고요. 역함수도. 따라서 역함수도 원투원 코레스판던스가 됩니다. 다시 한번 정의하자면 어떤 함수에 역함수가 있으려면 원래 함수가 원투원 코레스판던스라 해야 돼요. 1대1 대응이라 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든 역함수도 항상 원투원 코레스판던스입니다. 네. 실제로 역함수를 찾는 건 뭐 되게 쉬워요. 어떤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 그럼 역함수는 y 이꼴 4x-1 해서 x쪽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수식으로 만들어라 이런 뜻이니까 정리하면 x는 4분의 y 플러스 1 다 된 거예요. 하지만 정확히 쓰려면 입력값이 y이고 이런 식을 갖는다 이렇게 쓰는 거죠. 이해되셨죠? 네. 자, 이제 함수의 합성 파트입니다. 네. 조금 길어지고 있지만 여기까지만 하면 되니까 힘을 내보죠. 네. 자꾸 이게 뜨네. 실수로 저걸 만져가지고. 합성 함수입니다. 함수를 두 개를 연달아 쓰는 걸 말해요. 사실은 합성이라기보다는 이제 연달아 쓰는 거죠. 네. 어떤 함수에서 인풋이 있고 그게 아웃풋으로 나오면 얘를 다시 인풋으로 삼아서 다음 함수 g에서 적용을 해서 또 다른 아웃풋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과정을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한꺼번에 가는 거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걸 합성함수로 나타내는 거죠. 이 그림을, 오른쪽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별표 쳐진 이 그림을 한번 보죠. f라는 함수는 x라는 집합에서 y라는 집합을 연결해요. g라는 함수는 y라는 집합에서 z라는 집합을 연결합니다. 그랬을 때 서로 지금 함수니까 이 첫 번째 f라는 함수에 보면 y4를 이용을 안 해요. 네, 그래서 x에서 최종적으로 gf를 한꺼번에 쓰는 이 합성함수 입장을 보면은 x1은 y2를 거쳐서 g3로 갔어요. 그죠? x2는 y3를 거쳐서 g1으로 갔고요. x3는 y1을 거쳐서 g1으로 갔고 x4는 다시 y3를 거쳐서 g1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함수가 됩니다. 네, 이렇게 하늘색으로 생긴 함수가 돼요. x의 집합에 있는 모든 놈들을 f에다 집어넣었다가 다시 그걸 또 g에다가 집어넣으면 어떤 형태가 될까라고 보면 이렇게 요약된 형태로 정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f에다가 한번 집어넣고 다시 g에다가 집어넣는 놈을 g 컴포지션 f 이렇게 부르고 속이 텅 빈 요 동그라미로 만듭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걸 실제로 적용할 때는 f에다가 먼저 넣고 그 결과값을 g에다 넣으니까 이런 식으로 두 개의 괄호로 나타내게 되는 거죠. 실제 한번 해보죠. 그러면 example 7.3.1을 보면 f라는 함수는 정수집합에서 정수집합으로 연결하는 함수인데 입력값에다가 1을 더해요. g라는 함수는 역시 정수집합에서 정수집합으로 연결하는데 그 정수를 제곱합니다. 그럼 g에서 f로 컴포지션을 하면 f부터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한다는 거는 뒤에 입력값이 먼저 적용되는 게 먼저 계산되는 거예요. 그럼 fn을 계산한 다음에 g에다 넣으니까 n을 넣으면 n 플러스 1이 되고요. 그걸 이제 g에다가 넣으면 제곱이 되니까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이 됩니다.
반대로 f 컴포지션 g는 g부터 먼저 한다는 거죠. 그럼 gn을 하고 다시 f에다 입력을 하는 거니까 gn은 n제곱이에요. 그거를 f에다 넣으면 플러스 1을 하면 되니까 n제곱 플러스 1입니다. 여기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컴포지션은 교환 법칙이 되고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요. 순서가 바뀌면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게 허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 아이덴티티 펑션입니다. 얘는 그대로 나오는 거니까 당연히 되겠죠. 이렇게 하면 그냥 fx가 나와버리니까 반대로 해도 마찬가지죠. fx 값이 뭐든 간에 그 값이 그대로 나오니까 순서를 바꿔도 얘는 성립이 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이게 항상 성립하지는 않는다는 거, 교환 법칙이 항상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럼 인버스 펑션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인버스 펑션은 어떤 것이 같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거니까 그 함수와 그 함수의 인버스 펑션을 서로 컴포지션하면 아이덴티티 펑션이 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죠? 네. 앞 페이지를 보면 얘가 이쪽으로 색깔을 좀 다르게 해서 얘가 x가 이쪽으로 가죠. 함수를 적용하면 거기에다가 다시 역함수를 적용하면 제자리에 돌아오죠. 얘도 마찬가지로 함수를 적용하면 이쪽으로 가지만 역함수를 적용하면 다시 이쪽으로 가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 함수에다가 역함수를 먼저 적용하고 하든 함수를 먼저 적용하고 역함수를 하건 어쨌든 항상 아이덴티티 펑션이 된다는 거죠. 네. 자, 마지막으로 컴포지션 오브 펑션의 여러가지 형태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컴포지션 오브 원투원 펑션이에요. 원투원 펑션. 만약에 두 함수가 모두 원투원 펑션이면 두 개를 합성한 것도 원투원 펑션이다. 네. 이거는 원투원 펑션은 항상 어떻게 증명한다 그랬어요? 아웃풋이 같으면 인풋이 같다. 네, 이렇게 외우면 된다 그랬죠. 원래 명제는 뭐라고요? 인풋이 서로 다르면 아웃풋도 항상 서로 다르다 이런 건데 같다는 걸 증명하는 게 더 쉽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각각의 함수가 일단 원투원 펑션이라는 거는 함수값의 f의 함수값의 결과가 같으면 이렇게 되고 g도 함수값의 결과가 같으면 이렇게 된다는 건데 요 컴포지션의 경우에는 g 컴포지션 f니까 g 괄호하고 fx1 g 괄호하고 fx2가 되면 만약에 요 결과값 컴포지션 전체의 결과값이 같으면 보면은 g라는 걸 g 함수의 성질을 먼저 활용하면 g라는 함수의 결과값이 같으면 안에 있는 게 같다라고 있으니까 요 안에 있는 것들 요게 서로 같아져야 되겠죠, 그죠? 이해되나요? 요게 2번 성질이면 여기 2번 성질을 이용해서 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1번 성질을 얘라고 치면 이제 요 두 함수의 성질이 두 함수의 결과값이 같네. 요 f라는 함수를 기준으로 두 결과값이 같네. 그럼 안쪽에 있는 게 같아야 돼요. 왜? 1번 성질 때. 따라서 최종적으로 x1과 x2는 같다. 그러면 이 컴포지션 전체를 봐서도 x1, x2가 서로 같으니까 따라서 gf도 원투원 펑션이 됩니다. 온투 펑션에 대해서도 똑같은 걸 얘기할 수가 있어요. f와 g가 각각 온투 펑션이면 g와 f를 컴포지션한 것도 온투 펑션이다. 이거는 좀 개념적으로 말로 설명하는 게 좀 더 쉬운데 여러분들 좀 잘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f 함수에 대해서도 모든 y 값에 대해서 항상 대응되는 x 값이 있어요. g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은 이렇게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x와 y를 연결하는 게 f고 y와 g를 연결하는 게 g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요걸 한꺼번에 연결하는 게 g 컴포지션 f잖아요. 그죠? 그럼 얘 입장에서 봤을 때 여기에서 아무 원소를 하나 가져오면 여기서
스몰 z 1이라고 하죠. 하나를 가져오면 뭐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 g 함수가 컴포지션 아니 onto 펑션이기 때문에 반드시 대응되는 y 값이 하나 있어요. 뭐 몇 번에 도착할지 모르니까 yi라고 하죠. 이게 존재해요. 그죠? 여기까지는 g가 onto인 걸 이용을 했습니다. 그럼 y에 어떤 원소가 있으면 f가 onto라는 걸 이용하면 반드시 뭐 x의 뭐 어느 위치일지 모르지만 j의 어떤 값이 존재를 해요. j번째 어떤 값이. 그죠? 네. 이건 f가 onto라는 걸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항상 z 집합에 어떤 원소를 하나 뽑으면 그거에 대응되는 x값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전체 이 컴포지션 된 함수에 대해서도 onto 펑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요 두 가지는 우선 숙제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거고 자세한 거는 여러분들이 숙제를 해오시면 한번 풀어드릴게요. 요 두 개의 문제. 첫 번째 문제는 제가 문제의 내용만 이해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컴포지션을 하는데 함수가 이번엔 3개 있어요. h와 g와 f. gf를 먼저 컴포지션을 하고 h를 하는 거. 그 다음에 h와 g를 먼저 컴포지션하고 f를 하는 거. 이게 같은가 다른가? 이게 같은가 다른가를 증명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될지 안 될지를 한번 알아보라는 거예요. 안 된다면 카운터 이그젬플. 돼도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되거나 안 되건 일단 예를 한번 들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뭐 fgh를 적당한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보라는 겁니다. 뭐 x제곱 정도에서 뭐 이것저것 한번 해보셔도 돼요. 뭐 분수를 넣어도 되고. 두 번째 문제는 제가 하나 만든 건데요. inverse of composition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의 합성함수의 인버스를 한 건 드모르간 법칙처럼 돼서 각각의 인버스를 서로 반대 방향으로 순서를 바꿔서 컴포지션 한 것과 같다. 이게 정말 같은지 역시 한번 보라는 겁니다. 이것도 뭐 꼭 제출할 필요는 없는 숙제지만 만약에 잘 만들어서 제출을 하면 보너스를 드리겠습니다. 네. 뭐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은데 역시 뭐 다른 책이나 인터넷을 찾아보면 이런 걸 잘 해놓은, 잘 정리해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보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해서 제출해서 제가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 논리적으로 대답할 수 있으면 이해했으니까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잘 이해하는 게 제 목표였기 때문에 제 목표를 달성해줬으면 여러분들은 훌륭한 학생인 거죠. 네, 여기까지 해서 집합의 내용이 끝났습니다. 네, 파트 한 번만에 다 끝나버렸네요. 이게 원래 좀 나눠서 하게 될 것 같았는데 이게 좀 한 번만에 끝나서 뭐 시간이 좀 길었습니다만이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고 할 수도 있고 원래 늘 생각하기로는 동영상을 좀 20분씩 30분씩 이렇게 잘라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은 하다가도 막상 또 녹화를 시작하면 그렇게 안 되고 한꺼번에 이렇게 큰 분량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좀 지루했을 텐데 뭐 동영상은 끊었다가 봐도 되고 뭐 돌려봐도 되고 뭐 그렇다고 화면 속에 제가 불평하거나 뭐라고 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수업 시간에 짜증도 내고 너 뭐 하니? 너 재밌는 거 하니? 뭐 카톡 보고 있으면 나도 좀 알려줘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요. 그러고 보니까 수업 시간에 제가 카톡 재밌는 거 뭐냐고 물어봤던 그 학생들 왜 안 알려주지? 다음번 동영상까지 나한테 안 알려주면 실명 공개한다. 아무튼 동영상 강의라는 건 여러분한테 그런 장점이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여러분 돌려보고 멈춰보고 또 질문도 남기고 하면서 공부에 많이 활용을 하기를 바랍니다. 중간고사 때 보니까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서 조회수가 폭증하던데 그러지 말고 평소에 좀 봤으면 좋겠어요. 평소에. 다음번 생방송 그 질의응답 시간에는 더 많은 질문들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체계적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여러분들 수업 듣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동영상 강의 혹은 수업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 네, 안녕히 계세요.